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하면 이제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343페이지에 이제 효력이 나와. 효력. 우리가 이제 성립되었으면 효력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외워보자. 성립, 효력.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도대체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얼마만큼 받아가느냐, 그것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야. 얼마만큼 받아가느냐.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자는 최고액의 범위를 넘는 범위까지 받아간다고. 최고액까지만 받아간다고. 그래,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오른쪽에 메모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효력에서 이거 쉬운 거니까 이걸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이제 두 가를 같이 가야 돼. 저당권과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 저당권은 원금 받아 안 받아? 원금 받잖아, 우선 변제. 그럼 이자도 받아 안 받아? 받지.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금 받을 돈을 넘어서 버리면 그걸 지연이자라고 그래. 지연이자도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여기서 지연이자는 후순위 때문에 다 받는 게 아니고 여기는 1년분만 받아. 보통의 저당권은.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제때 돈을 못 갚으면 그것을 위약이라고 그래. 제때 돈을 못 갚으면 벌칙금으로 2억을 내기로 한다. 이런 걸 위약금이라고. 그래서 이런 걸 위약금도 받아가. 위약금. 그리고 경매 실행 비용.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머리 싸매고 막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보통의 저당권은, 외워본다. 원리금, 지위비, 요걸 받아간다 하시면 보통의 저당권은. 경락대금에서, 다시 한번 원금. 글자가 잘 안 보이나? 글씨를 좀 내가 잘 못 쓰나? 왜요? 다 잘 보이는데, 그럼 잘 안 보이는 사람 안경 좀 써.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최고액을 받아가. 최고액. 근저당권은 뭘 받아가? 그러면 최고액과 이 최고액 속에, 이 최고액 속에 원금이 들어가. 원금이. 그럼 이자도 들어가 안 들어가? 지연이자도.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연이자는 보통의 저당권은 1년분만 받잖아. 근데 최고액 속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야. 아까 10억이라고 했는데 가구를 12억까지 제공해버렸다면 젠장 이자는 못 받잖아 지금. 알아들었어? 네. 그러니까 최고액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받는다는 거야. 지연이자는 꼭 1년분만 제한 없이. 그러니까 이 최고액 속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들어가기만 하면 다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그 뜻이야. 제한 없음. 그리고 여기도 위약금 받고 최고액 속에 이렇게 해서 최고액 속에는 실행비용은 안 들어가. 최고액 속에. 그리고 실행비용은 보통의 근저당권자는 경매 실행비용은 보통의 저당권도 따로 받았지. 실행비용. 원금 속에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근저당권의 최고액 속에는 실행비용이 안 들어가고 따로 받는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아셨나? 다시 한다. 근저당권자는 최고액까지 받는데 최고액만 받아 등기 신청 비용이나 경매 신청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받는다는 거야. 감정평가 비용은. 그래서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써놓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다가 우선 변제의 순위를 한번 써봐요. 우선 변제의 순위. 지금 여기는 우선 변제 받을 액수고 우선 변제 순위를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했을 때 경락대금에서 공제해 놓는 순위야 이게.
공개하는 순위. 그래서 첫 번째로 경락대금에서 맨 처음에 배당 받아가는 것이 경매 실행비용이야. 경매 실행비용. 그래서 자, 실행비용을 받아간다. 두 번째는 저당권 성립 후에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있어. 저당권 성립 후에. 그래서 용익권을 취득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 제3취득자라고 하는, 이따가 바로 배워요.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이, 제3취득자가 투입한 비용 2순위야. 2순위. 그 다음에 3번이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들어보셨어? 그 사람이 소액보증금이 세칙이라는 거야. 세칙이 3순위로.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3순위로 세칙에서 받아가. 이렇게. 소액보증금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 나중에 받아. 이거 저당권자보다 앞에 있잖아, 지금. 세칙이 한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해주고, 국가가 이제 세금 뺏어가는 거야. 당해세, 이렇게. 당해세.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최고액이 정해진 최고액이 여기 나와. 근저당권자의 최고액이. 즉, 근저당권자의 최고액. 근저당권자의 최고액은 몇 순위로 배당받아가? 5순위.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는 저당권과 마찬가지잖아. 최고액은 5순위고, 여기 실행비용은 보니까, 눈에 보니까 몇 순위냐. 그렇게 해서 이해해 놓으라는 거야, 이게. 즉, 최고액 속에 실행비용은 들어간다. 따로 먼저 받아간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절대 틀리지 않아. 자,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부합물은, 우리 앞에서 배워서 부합물은 2개예요, 1개예요. 그러니까 부합물은 저당권이 여기에 갑의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이 성립되기 전에 있었던, 후에 있었던 1개예요, 부합물은. 그러니까 부합물은 저당권 성립 전이든 후든 묻지 말라는 거야, 이게. 당연히 1개 취급하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쳐.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종물 있잖아. 종물은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니까, 종물은. 따라서 종물은 주물의 운명을 같이 함으로 저당권 성립 전후를 묻지 않아.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임의규정이다. 이 말은 계약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친다. 이런 규정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계약서에다가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써놓고 등기해 놓으면 안 미친다. 그 말이야. 특약에 의해서.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임의규정 나오나? 이거 봐. 처음 오신 분들은 임의규정이 뭐냐면, 메모에 임의규정 처음 오신 분들, 돈 조금 내신 분들. 임의규정에다가 특약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 규정, 이렇게 써. 임의규정이 무슨 뜻이라고? 특약이, 특별한 약정, 특약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그 다음에 345페이지 갔더니 저당 토지 위에, 저당권자 토지와, 여러분 토지와 건물은 부합이요, 부합이 안 돼. 그러니까 저당 토지의 건물은 안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작물, 농작물은 부합이 됩니까? 언제나 경작자 소유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효력이 안 미친다는 거 앞에서 배워왔던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 그 다음에 과실. 여러분 과실은, 봐봐. 저당권은 점유를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또 과실을 모르더라고. 사과는 과실이요, 아니요? 그럼 과일이라고 그래, 저렇게. 과실이라고 그러냐, 과일이라고 그러지. 항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 그래서, 물건에는 여러분들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져. 물건은 크게. 그리고 원물과 주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과실과 뭐 이런 걸 나눠진다고, 이렇게. 원물과 과실로. 근데 과실에는 듣고 말아버려. 듣고. 과실은 붕산이야, 대부분. 그래서 과실은 천연과실도 있고,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 있거든. 그래서 그냥 듣고 말아버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대로, 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물건을 천연과실이라고 해. 닭에서는
새끼가 나와, 알이 나와? 병아리 새끼가 나온다고 하면 안 된다? 어디? 병아리 새끼는 과실이 아니요? 병아리는 과실이 아니요? 아, 그 동네에서는. 송아지 새끼는 과실이요. 근데 닭에서 나는 건 알이요, 병아리요? 그것을 과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독립물이니까, 그게는. 그래서 닭에서 나는 알은 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이런 걸 과실이라고 하고, 천연과실이라고 그래. 쓰지 말아, 이 촌에서 온 것처럼. 염전에서 나오는 것은 석탄이요, 소금이요. 그걸 천연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그 이자를 법정과실이라고 그런다, 이자를. 그럼 이자. 이걸 뭐라고 그래? 법정과실. 따라서 월세, 이자. 이해하셨나?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양가로 5번에 메모해. 양가로 5번에. 과실 있는데, 양가로 5번에다가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렇게만 써. 천연과실, 법정과실. 법정과실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법정과실이다 뭐라고 써냐면 이자, 그럼 월세 이렇게 써봐. 이자, 월세. 이렇게만 써놔. 그래서 그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를 말해. 사용대가. 그럼 여기서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고,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점유 안 하니까 월세 같은 거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유 안 하니까 거기에 목적물에서 나오는 과실 같은 거 수취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저당권은 점유회에 등기만 해놔. 그리고 목적물을 설정자가 쓰잖아, 이런 게. 목적물을 설정자가 쓰면서 설정자가 과실 그 이자 받지 않냐? 그 차임도. 맞아? 그러므로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시면 돼. 그런데 과실은 안 미치는데 저당권자가 경매하잖아, 경매. 채무자가 돈 안 갚아서 경매하면 경매 이제 신청하면 등기를 해. 이것을 압류라고 그래. 그래서 압류 후부터는 과실이 미친다 하시면 돼. 원칙은 저당권 효력은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 근데 언제 미쳐? 자, 여러분들 후과실. 이해하시면 돼. 후과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후과실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그 굵은 선으로 되어 있어. 이 책이 참 좋은 게 졸더라도 눈 뜨면 굵은 선이 보여. 졸더라도. 그러니까 조는 사람은 그 어째 자꾸 조는지 몰라. 한번 읽어본다. 압류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 나오나? 그 차임 채권이 과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압류 후에 차임 채권은 미친다. 그런 뜻이야. 압류 후에 차임 채권은 미친다. 그럼 압류 전에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 그런 얘기야, 압류 전에는. 동의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면 가로 6번에 다 같이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나봐, 물상대위는 저당권자는 사용하지 않고 땅을 팔아서 돈으로 교환되면 교환 가치를 지배하지. 자, 여기 봐. 지금 이 토지에, 을의 토지에 갑이 저당권이 있을 때 저당권자는 땅을 팔아. 그 돈으로 교환하잖아. 교환 가치 지배해. 근데 이 저당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하는데 이게 땅이 국가로부터 강제 수용이 되어버렸어. 수용. 그럼 수용된 땅은 경매해 못해. 그럼 경매를 못한다고. 그러면 경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이 땅이 경매는 못하지만 채무자가 수용금을 받아가잖아. 경매는 못하지만 그것이 수용금으로 변해 있어. 다시 한번 변형된 가치에 권리 행사하는 걸 물상대위라고 그래. 그래서 물상대위에다 메모해, 오른쪽에다가. 6번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물상대위 오른쪽에다가 경매 불가능할 때에 이렇게 쓰는 거야. 경매 불가능할 때에 이렇게만 써. 그러면 경매 가능하면 경매하면 되고 경매 불가능할 때에 물상대위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따라서 여기 보자. 갑의 토지에 을의 저당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이렇게 병에게 매매되었어. 매매.
토지가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등기부에. 그러면 매매가 되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1억인데 매각대금은 5억이야 5억.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 땅이 소유권이 경익이 넘어가. 그럼 넘어가면 저당권자는 경매할 수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있잖아. 저당권은 그동안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거래가 소멸되니까 저당권이 있는 땅에 대해서 땅이 누구에게 팔린다고 해서 경매 못하는 게 아니지. 이해했냐? 그렇기 때문에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가 없지. 그냥 물상대위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해했냐고? 눈빛이 또 얘를 쓰는 표정을 짓는데 머리가 팍 안 돌아오는 것 같은데. 토지가 만약에 저당권은 채권액이 1억인데 토지가 이렇게 을에게 병에 팔려서 5천 받았다고 봐. 5천 매각 대금이. 그럼 5천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걸 손대면 손해잖아. 그냥 경매하면 되지. 그래서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경매 가능할 때 해, 못할 때 해.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경매하는 것이 원칙이요. 근데 못하면 이것이 다른 가치로 변형되었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 만약에 을 소유의 건물에 갑이 저당권이 있어. 이게 지진으로 붕괴되었지. 경매해 못해. 그럼 경매 못하면 지진으로 붕괴되었는데 이게 우리 다행히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에 가입했나 봐. 그럼 보험금으로 변했지. 그럼 보험금으로 변형된 가치 아니야. 여기다가 손대는 걸 물상대위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 갔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물상대위는 저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갔다 와보자.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통유성에서 여러분들 326페이지로 한번 가봐. 교재 326페이지에 그 양가로 4번 갔더니 물상대위 보이지? 어? 거기다 왼쪽에 메모에 이제 물상대위 왼쪽에 하도 여러분들 책을 읽는 게 다 읽고 나서 못 읽었냐? 그러면 글쎄요 그래. 그래서 거기다가 물상대위에다가 왼쪽에 날개에다가 1번 행사요건. 그러니까 물상대위 행사요건은 경매 가능할 때요, 경매 불가능할 때요.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 경매 불가능할 때 이렇게 경매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경매가 불가능할 때라고 하는 것은 주로 멸실 수용이야. 멸실 수용.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목적 부동산이 우리가 저당 목적물은 건물 아니면 토지니까 건물의 경우에는 붕괴, 토지의 경우에는 주로 수용 이런 경우가 경매 불가능하지. 그러면 토지가 매각되면 경매 가능해 불가능해? 매각되면 가능하니까 그때는 안 된다는 거야. 행사 요건이. 이해했어? 그 다음에 행사 시기는 수용금 등이 보험금 등이 수용금 등이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압류해야 돼. 압류. 수용금 등이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 압류. 이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게 토지가 수용이 되면 수용의 주체를 기업가라고 그래요. 기업가. 만약에 인천시에서 수용했다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수용했다면 그 사람은 기업가라고 그런다고. 그럼 기업가가 수용금을 이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수용금을 저당권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소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에게 주면 수용금이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주면 채무자가 돈을 갚겠어? 마늘밭에 숨기겠어?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저당권자는 기업가가 돈을 주기 전에 돈 주지 말아라잉 라고 압류한다 그 말이야. 압류해서 그 압류 수용금으로부터 순서대로 배당 우선 변제 받는 걸 물상대위권이라고 그래. 근데 이때 압류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채무자 수중에 못 들어가게 하는 조치니까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돼. 제3자가 해도 돼. 제3자가 해도 돼. 제3자가 해도 된다 이렇게.
이때 하나 빠졌는데 여러분들 그 수용 협의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수용이 아니라 협의 취득이라는 게 있어. 이따 가르쳐 줄게. 자, 밑에 한번 볼까? 여러분들 책에 327페이지 한번 가보자. 327페이지 먼저 맨 그 양가로 4번에 물상대위의 대상이 나와. 대상이. 보셨나? 거기서 세 번째 보면 따라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취득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동그라미 쳐봐. 협의가 성립. 지금 327쪽 못 찾고 있다가 울지 말고 327쪽 우측 맨 하단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었다. 보이냐고. 그 협의가 성립되었다 몇 줄 긋고 협의 성립에는 이게 써놓으면 돼. 이게 써놓고 매매와 같다 이렇게 써. 매매. 협의 성립은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은 매매와 같아. 매매. 따라서 매매가 같으니까 여기는 경매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니까 거기에는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안 된다. 자, 협의 취득의 경우에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경매가 가능한 게 거기서는 물상대위 허지? 그거 하나 외워놓으면 돼. 그러니까 요것과 같은 것이야. 여기 썼어야 되는데 못 썼어. 아셨냐고? 자, 됐어. 그 다음에 행사 시기는 그 보상금이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면 그때는 틀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물상대위권 행사 못하고 이제 일반 다른 곳으로 해결해 줘야 돼.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그러면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 버리면 수용금이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 버리면 물상대위권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행사 못해. 그냥 부당이득 내놓으시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못해. 그런데 이 압류는 제3자가 했을 때는 이것이야. 3번. 제3자의 압류 시 제3자가 압류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배당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근데 제3자가 압류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그것이 물상대위권 행사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책에 쓰여 있는 것이야. 네, 간단하게 해결해 줬어. 그러니까 지금 327페이지에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물권, 우리는 저당권은 경매했을 때는 경납대금에서 순서대로 받아가는 걸 우선변제라고 하고 경매가 불가능할 때 압류해서 순서대로 받아가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하므로 물상대위도 결국은 우선변제권이야. 그럼 유치권은 우리 어제 배운 유치권은 순서가 없으니까 배당에 참여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는 유치권의 목적물인 유치권자는 배당에 참여 자체를 못하니까 우선변제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어도 수용금에 대해서도 가서 내 목적 주시할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자에게는 따라서 우선변제권 없다. 물상대위 없다. 물청 없다. 자, 외워요. 우물물 없고 폐소 없고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 5개가 없다는 걸 어저께 지난주에 외웠던 것이야. 이게. 이해하셔요? 그러면 또 다음에 이해 못 오면 다음에 또 하면 돼. 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347페이지에 아까 우선변제의 순위 가르쳐 줬지? 비비소 당의 최고 이렇게. 됐어.